가서 보는 관중 마음 없냐고. 감독 권한보다는 팬의 마음이 무조건 더 위임. 저는 동의 못합니다. 팬분들도 진짜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팬이 없으면 선수가 없다란 말이 있는데 선수가 없으면 팬도 없어요. 동등한 위치이지만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감독은 감독의 위치가 있는 거고 선수는 선수의 위치가 있는 거고 팬은 팬의 위치가 있는 거지. 팬이 없으면 선수도 없고 팀도 없고 감독이 없다. 전 그 말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조건 팬이 위야. 일단 기성용 선수의 이적이 확정이 됐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FC 서울 팬분들이 화가 났고 그 화가 난 이유 중 하나는 레전드 대우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팬분들이 많이 받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포항과 서울의 경기가 열렸는데 그 경기에서 김기동 나가콜이 경기 도중에 2분에 혹은 3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계속 김기동 나가, 골을 넣어도 김기동 나가, 경기가 잘 되고 있어도 김기동 나가 콜이 나오면서 팬분들의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화에 있어서 이해가 되냐 안 되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 팬분들이 레전드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즌 도중에 갑자기 타팀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히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가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본인이 이 팀에서 남아서 경기를 계속 나오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경기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 김기동 감독님은 기성용 선수가 이제 플랜에 없다라고 통보를 하면서 기성용 선수를 경기에 나오거나 혹은 경기에 나오더라도 그게 훈련장 안에서 기성용 선수가 본인의 취향에 맞아야지만 벤치로 다시 들어오고 벤치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선발 라인업까지 들어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겪어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고 나는 본인이 아직 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를 뛰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윈윈으로 서로 그러면 서로가 필요로 하는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양쪽 팀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왜 이 레전드 대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전드들이 팀에 남아서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팀에 잘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의 성적이 그 리그 안에서 그 팀이 추구하는 성적 정도가 나고 있어야 어느 팀이든 똑같습니다. 그 레전드가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전드가 그 팀에서 계속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뛰면서 은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최철순 선수처럼 그냥 경기를 뛰고 안 뛰고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그 팀에 남아서 그냥 운동하면서 그냥 선수의 막바지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매 경기 나오고 싶고 본인이 아직 그 선수로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그 고참 선수들은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최근 리그 성적 6위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김기동 감독님이 오면서 4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위를 했고 그 뒤에 보면 7위, 그 애는 8위, 9위, 7위, 그 다음에 이때 최용수 감독님 때 3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작년 시즌 김기동 감독님의 4위가 가장 높았던 순위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최용수 감독님의 3위 이후로 2019년 이후로 최고의 성적을 낸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기성용 선수도 본인이 뛰고 싶어서 선택을 한 건데 수호신 입장에선 성적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현재 높은 건데 그 기대치에 높게끔 성적이 안 나고 있었잖아요. 그럼 현실도 생각을 하셔야죠. 팬 입장에서 기대치가 높아. 근데 이 팀은 최근에 좋은 성적을 냈던 적이 사실 없었던 팀이야. 그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지. 근데 어쨌든 작년에 그 감독님이 오셔서 이 감독님이 4위를 했고 이번 시즌에 더 높은 순위를 가기 위해서 이 감독님도 기성용 선수를 내보냈을 때 어쨌든 간에 말이 나올 걸 알고 있고 레전드를 내보내면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칼을 갈고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을 한 데 있어서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성용 선수를 이런 고참 선수를 내보낸다는 게 팀에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뛰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야 되는 겁니까? 팬분들이 원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 선수가 무조건 뛰어야 되는 겁니까? 그 선수를 띠끼지 않으면 감독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감독의 권한이고 감독이 그 선택을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첫 경기부터 8번째 경기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무팽진을 첫 경기 빼고는 무팽진을 달렸어요. 이때도 뭐 교체로 들어올 때도 있고 선발로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성용 선수가 71분 뛰었고 90분, 45분, 90분, 29분, 90분, 45분, 31분을 이제 뛰고 그 이후에는 기성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게임에 나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서울 입장에서 기성용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다가 기성용 선수 나이도 생각을 해보고 기성용 선수가 어쨌든 간에 부상까지 당했다 보니 기성용 선수 없이 경기를 나와서 시스템을 다시 잡았고 결국에 최근 성적을 보면은 이 3연패 이후에 다시 뭔가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한테도 무승부를 가져갔고 예, 그 다음에 포항 스텔리어스가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포항 스텔리어스를 4대1로 이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감독도 판단을 내린 거죠. 이 부상 시기 동안 내가 성룡이를 더 이상 내 플랜 안에 넣기보단 더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 지금 그렇다고 서울이 성적이 엄청 안 좋냐? 아니거든요. 1위 전북현대 45점을 빼고는 FC 서울도 30점을 하면서 리그 2등과 35점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5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버스가 막히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버스가 막히면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김기동 나가 콜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팬분들께서 김기동 나가 이 콜을 계속해서 외쳐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안 나옵니다. 앉아있어요. 버스에 앉아있어요. 왜 나오질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서 얘기를 한들 소통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안 나오시다가 결국에는 팬분들이 나오라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이 나갔어.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 왜 대화가 될 수가 없지. 어떤 분들은 듣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감독님이 말하면 그 말 말고 딴 말을 하면서 또 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해를 사기 싫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간담회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성용이 나간 이유를 당장 말을 해달래. 어떤 감독이 내가 이 선수를 이래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만약에 거기서 김기동 감독님이 성룡이가 나이도 있고 성룡이가 고연봉자여서 내보냈어 이러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성룡 기성용이를 내보낸 이유는 성룡이가 나이가 있고 내 축구에 맞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그림을 바라봤을 때 더 젊은 선수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보내기로 했어 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도 팀을 위해서 팀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고 기성용 선수도 본인의 팀보다는 본인의 축구 선수 인생을 위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기성용 선수가 나가게 된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난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성용 선수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감독이 사실 이겼는데 버스 막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퇴근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저는 진짜 좋은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새로 이적온 클리말라도 그렇고 솔직히 뭐 링가드도 그렇고 뭐 이 지금 온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고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기분이? 본인들도 승리를 했고 본인들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경기력이 나오면서 4대1 승리를 했는데 버스가 막혀서 퇴근을 못한다는 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김기동 감독님이 나와서 한 이야기 중 하나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기성용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성용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C 서울은 상위 스플릿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팀이고 어쨌든 간에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팀인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몇 년 동안 그 위치에 못 들어가던 상태에서 레전드들을 다 지키기란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는 어제 어쨌든 간에 뻐막 사태를 보면서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김기동 감독님이 내려왔어. 좋아. 뭐 버스 막힌 것까지도 오케이. 팬분들이 화낼 수 있으니 좋아. 버스 막혔어. 김기동 감독님이 내려왔어. 대화를 하려고 했어. 대화가 안 됐어.
근데 거기서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안에는 선수들도 타 있는데 여러분들 최준 3선 쓰겠다고 어떻게 기성용을 버려 이런 말이 나와요. 팬들 입에서. 최준은 FC서울의 선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굴 위한 거야 도대체. 기성용만 FC서울 선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되게 아쉽다라는 거야.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선 되게 아쉽다라는 거지. 어제 있었는데 김기동 감독님이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김기동 감독님을 원해서 김기동 감독님이 내려갔고 김기동 감독님이 내려가서 죄송합니다까지 했잖아. 근데 난 솔직히 이게 죄송한 일인가 싶어. 감독이 본인 생각이 있고 불린 플랜이 있어서 본인이 이 팀을 살리기 위해선 이 선수를 안 쓰고 다른 선수를 써야겠다는 선택이 들어서 그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을 한 거에 있어서 팬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 서울팬 입장에서는 최준을 3선으로 올린 만큼 기성을 씌우가 없나라는 걸 납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최준이 그렇다고 기성용 안 뛰는 대신에 최준이 선발을 뛴 게 아니잖아. 어제만 봐도. 존나 감동 입장이네. 마치 집주인과 중개사에 더해서 집주인 드는 편 느낌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 감독이 어떠한 선수를 선택을 한 거에 있어서 왜 사과를 해야 돼. 감독 권한이잖아 그게. 감독의 권한이 뭐야. 11명을 선택하고 18명을 선택을 해서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 경질되고 안 되고 찬양받고 안 되고잖아. 문도구 너무 감독 입장이야. 뽀막 자체 싫잖아. 전 뽀막 자체 싫어요. 뽀막 자체를 전 싫어하는 편이고 그 뽀막이 효율이 있나라고 했을 때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뽀막하는 그 영상들 수많은 영상들을 봤지만 결국 좋게 대화가 돼서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손흥민은 유로파 결승에 안 내보내면 팬들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결국에 팬이 있고 축구가 있는 건데 문도근님 토트넘에 이득이 되면 그냥 손흥민을 결승에 아예 안 내보내고 퇴물 취급해도 된다는 거임. 답변 좀. 레전드를 퇴물 취급하는 감독 중에 명장이 있음. 아니 손흥민이 부상이 있었고 손흥민이 경기력이 안 좋아 최근에. 그래서 손흥민을 결승에 안 쓸 수 있잖아. 그건 당연한 거지. 이기기 위해서 뛰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야. 감독은 퍼거슨이 그래서 박지성을 안 썼잖아 결승전에서. 이게 자선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뛰고 이 선수가 계속해서 뛰고 막 레전드가 되어 있으면 그 선수를 계속 내보내야 돼? 그럼 제가 맨날 말씀하는 것처럼 레전드를 띠껴서 김기동 감독님이 성적이 안 나면 김기동 감독님 자르라고 버스 안 막을 거예요? 김기동 감독님은 결국엔 기성 선수와 함께 한다면 더 높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판단을 스스로 한 거고 그 판단을 한 시점에서 기성용을 무조건 써야 돼서 써. 팬분들이 너무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성용 선수를 썼는데 성적이 안 나. 그러면 김기동 감독님 안 잘리는 거냐고. 팬분들이 기성용을 쓴다고 화 안 낼 거냐고. 어차피 지지난 시즌 안익수 감독님이 계실 때도 그 레전드 기성용 선수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레전드가 와서 사과를 하면서까지 제가 와서 사과를 하는데 그냥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감독만의 탓이 아닌 선수의 탓도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했는데도 그때 당시 기성용 선수도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력과 결국 그 선수의 퍼포먼스로 평가를 받는 게 프로의 세계고 그 프로의 세계에서 그 선수가 뛰기 위해서는 결국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감독이고 그 감독이 그 선택을 한 거고. 팬 입장에서도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팬 입장에서는 그냥 서운함, 아쉬움, 기성용 선수가 우리 팀을 왜 떠나야 하는가 이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답이 정해졌잖아. 뭘 할 수가 있어. 응원이죠. 제발 기성용 선수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잘 돼야지. 성적으로 보답을 해내야지 김기동 감독이. 근데 김기동 감독이 성적으로 보답을 못 해내면 그때 가서 김기동 감독이 나가야 되는 거고. 도구는 감독이야. 감독 시선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감독편 입장이지? 그러면 팬들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팬이 이 선수 띠끼라고 하면 띠껴야 돼요? 팬이 이 선수 띠끼라고 하면 그 선수를 띠끼는 게 감독인가요? 왜 감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솔직히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저는 기성용 선수한테도 아쉽습니다. 저는 기성용 선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전 기성용 때문에 FC 서울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들. 근데 기성용 선수도 본인이 이 팀을 그렇게 사랑하고 본인이 이 팀의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굳이 FC 서울을 언팔할 필요가 있었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선수가 더 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라니까. 기성용 선수도
본인이 FC 서울에 이 팀 말고, 그러니까 이 팀의 레전드고 본인도 이 팀에 시작해서 이 팀에 마무리하러 왔는데, 이건 김기동 감독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면 안 좋아진 건데 구단을 이렇게 척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저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팬분 여러분도 혹시 이거를 아시는지 혹은 모르시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베이비 야간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이비 야간님. 그러면 기성용 선수가 팀에 남고 싶어 했는데 경기를 못 뛰는데 FC서울이 방출을 하려고 한 건가요? 경기를 못 뛰어도 그냥 기성용 선수는 남은 6개월 동안 여기서 그냥 남기만 하면 된 거야. 근데 FC서울이 아니 우리 너 연봉 때문에 안 돼 방출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이 팀에 남아서 경기를 뛰든 안 뛰든 상관없이 제가 6개월 계약이 남았으니 저 이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플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 6개월 계약이 남았으니 이 6개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명단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들어볼게요. 근데 못 들어도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그 이후에 저를 찾는 팀이 없다면 저도 그냥 이 팀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였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도구님은 그러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정성원을 3선으로 내리거나 최준을 3선으로 올리는 것이 기성용을 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시는 의견인가요? 서울 팬분들이 가장 불만인 게 이렇게까지 해서 기성용을 안 쓸 이유가 있나?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봐야죠.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제 나갔으니 봐야죠. 김기동 감독님의 플랜을 내가 모르잖아요. 김기동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는 관중 마음 없냐고. 감독 권한보다는 팬의 마음이 무조건 더 위임. 저는 동의 못합니다. 팬분들도 진짜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팬이 없으면 선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선수가 없으면 팬도 없어요. 동등한 위치이지만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감독은 감독의 위치가 있는 거고 선수는 선수의 위치가 있는 거고 팬은 팬의 위치가 있는 거지. 팬이 없으면 선수도 없고 팀도 없고 감독이 없다. 전 그 말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권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무조건 팬이 위야. FG 서울 팬분들 중에 그냥 이 경기에 와서 4대1로 이긴 걸 즐기고 싶어하는 팬분들도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매일 가서 그 경기를 봐야지만 그 팀의 팬인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굿즈를 많이 사고 뭘 많이 사고 뭐 아니면 더 응원을 열심히 하고 원정 경기 다 따라가야지만 그 팀의 팬인 건가요? 그런 팬분들에겐 더 감사할 뿐인 거지. 어떤 팬은 선수들이 너무 기쁨을 어제 줘서 더 서울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어제 경기를 보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집을 가고 싶은데 그 행복하게 집을 못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걸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감독은 감독이고 선수는 선수고 팬은 팬인데 감독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 역할까지 이 팬들이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선수해보지 않으셨나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너 플랜이 없다는 건 뛰고 싶은 딴 팀과 아님. 맞죠? 아니면 너가 괜찮으면 남아 있어도 된다 이거고. 그게 프로예요. 그럼 결국 내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안 뛰면 그러니까 안 뛰어도 되는 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뛰겨야 되는 거냐는 거야.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저 기성용 선수 팬입니다. 저는 기성용 때문에 근데 이게 반대항 축구가 아니라 이게 조축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FC 서울이 어쨌든 간에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성적보다 올해 작년 성적 김기동 감독이 오고 난 이후의 성적이 지난 최용수 감독님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 그러면 그 감독을 한번 믿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도대체 왜 이런 용기까지 냈을까라는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혹은 지켜봐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챔2를 다시 나가게 됐고 플랜에 없는 게 신인이나 한창 현역이면 모르겠는데 은퇴 앞둔 레전드라고 판단된다면 그동안 활동을 생각하면서 예우주는 게 예의라는 거지. 근데 그 선수가 뛰고 싶대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나는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뛰고 싶대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성용 선수가 뛰고 싶대잖아. 그럼 무조건 뛰겨야 돼? 박주영 선수가 울산에서 은퇴하기 전에 무조건 뛰었습니까? 이거 프로잖아 여기. 지금 기성용 선수가 포항을 간다고 전경기 나올까요? 무조건적으로?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전을 안 뛰기든 벤치에 안 넣든 그게 감독의 권한이고 감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 선수 없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느냐 못 내느냐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의 플랜을 알려달라 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김기동 감독님이 거기서 우리가 사실 성룡이를 내보낸 이유는
안데르손 얘기 중이에요. 안데르손. 그 안데르손 데리고 오려면 성룡이 연봉이 있고 안데르손 연봉까지 맞추려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데르손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성룡이를 내 플랜 안에 쓰면서까지 안데르손 데려와서 겹치니까 그러면 저희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성룡이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룡이가 경기를 안 뛰어도 못 뛰어도 괜찮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남기려고 했는데 성룡이가 경기를 뛰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막 공개 이적을 막 그런 지금 비밀리에 막 협상하고 있어야 되는 걸 다 공개. 사실 저희가 지금 삼선에 울산의 보야니치라고 저희가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걸 공개해 그 자리에서. 아니잖아. 되게 합리적인 척 말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레전드를 쳐내자 선수들 사기가 저하되고 선수들 감독은 신뢰하지 않고 팬들도 뿔나는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데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 도로롱님 반박해드릴게요. 어제 FC서울의 경기력을 보셨을 때 사기가 저하돼 보이셨나요? 선수들이 감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지셨나요? 대답해주세요. 상대는 10명, 11명 때부터 포항을 압살했습니다. 어제 경기력. 링가드는 4대1인가 3대1일 때 빼니까 링가드는 더 뛰고 싶어서 아쉬워하던데 사기가 없었나요? 선수들이? 저는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용 선수가 더 뛰고 싶어.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도 모르겠어. 이 표현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기성용 선수가 본인의 선수에 더 많은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이 욕심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니까. 왜? 본인은 아직 프로페셔널한 선수니까. 근데 기성용 선수가 본인이 선수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왜냐면 이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못 하는 거니까 그 욕심이 서울에서 은퇴하는 것보다 중요했던 거야. 근데 그걸 기성용 탓할 수는 없어. 그니까 선수 연장의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지. 그니까 이건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그럼 기성용 선수도 그 욕심이 왜냐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경기를 못 뛰는 게 선수잖아.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더 뛰고 싶어. 근데 이 팀에서 못 뛰어. 그러니까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FC 서울도 지금 기성용을 이렇게 보내지만 6개월 뒤에 기성용 선수가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FC 서울에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한대잖아. 서로의 상황을 위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는 이번 사건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한 선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어떠한 선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기성용 선수가 팬들 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선수들을 더 응원해주고 FC 서울을 더 응원해달라. 그 선수의 마음을 한번 받고 한번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건가? 이건 내 욕심인가? 모든 각자 선수들의 욕심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을 서로 잘 합의해서 맞춘 윈윈 시츄에이션이라니까 이거. 도그님 말대로 남은 플랜에 없어서 너가 결정을 해. 딴 팀을 가던가 남던가 이렇게 해야 얘기했는데 결국 선수가 뛰고 싶어서 딴 팀을 갔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입장 아니에요, 도그님은. 네, 그 입장이에요. 기성용 선수가 뛰고 싶어 했으니까. 도그님 입장, 선수가 더 뛰고 싶어 나간 게 뭐가 죄냐? 서울팬 입장, 아니 최준, 류재문, 이승호에 빌려서 기성용이 벤치도 못 뜨는 게 말이 되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게 김기정 선택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성용 선수가 서울의 레전드로 남고 싶었으면 본인이 선수로서 뛰고 싶은 욕심을 버렸어야 되는 선택에 놓여 있었던 건데 기성용 선수도 그 선택을 하기에는 본인의 선수 커리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쉬웠던 거야. 그래서 기성용도 그 선택을 하기는 싫었던 거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게 포항을 갔다가 포항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하게 되고, 혹은 기성용 선수가 이쯤 하면 됐다 이제 은퇴해야지라고 하면 서울에서 시켜주기로 한 거고. 근데 나는 매번 말하지만 나는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지금 또 밖에서 뛰고 있는 나이 많은 예를 들어 이제 나이가 차고 있는 김민재, 이제 황인범, 황희찬, 나 이런 선수들이 K리그로 돌아와서 은퇴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절대 돌아와서 은퇴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선수들이 이 나이 때 돌아오면 고점을 벌써 찍고 돌아오는 건데, 그럼 고점을 찍고 돌아왔을 때 이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가 됐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또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팬 문화가 아직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제가 맨날 작년에 그랬잖아요. 기성용 같은 선수가 경기 끝나고 팬들 앞에 와서 죄송하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사랑했던 기성용이 저렇게 가족욕 받고 막 쌍욕 받고 막 이러면서 그 욕 먹으면서 사과하고 있는 거 보는 게 너무 슬프다고. 그것도 한국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은퇴를 서울에 와서 하려고 그 선수도 왔었던 건데. 그래서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차피 답정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단은 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고
팬분들이 막 원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해줘. 그건 말이 안 되지. 팬들이 듣고 싶은 말은 결과론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냐, 기성용을 왜 안 쓰냐, 도대체 기성용이 안 뜨는 이유가 뭐냐, 기성용이 이승모보다 못하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네, 기성용이 이승모보다 못해요. 이러면 그거는 기성용 2번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간담회야. 내 생각엔 그냥 성적으로만 말해야 돼. 감독은 팬들 없는 구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팬들 소중하죠. 근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날 하는 말이에요. 팬이 있기에 선수가 있고 팬이 있기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근데 감독과 코치와 선수가 있기에 팬도 있는 겁니다. 서로 상생을 해야지. 누군가 더 위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문도구님도 서울 팬 위로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원래 위로를 안 해요.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위로가 너무 티적이라 위로가 안 될 거예요. 많은 거 안 바란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사랑하는 기성 선수를 K리그 1에서 더 볼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이라도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아닌 거야? 은퇴를 미뤘잖아. 이게 왜 조롱이야? 조롱 아니야? 아니야. 진짜 위로인데? 나 이거 진짜 위로야. 나 진짜 위로인데? 나 얼굴 빨개졌잖아. 진짜 위로한 거야. 아니 행복 축구 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래도 기성용 팬으로서? 나 진짜 방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다른 위로 한번 해볼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걷다가 스타벅스를 들어갔는데 거기 기성용이 있어라. 위로 했잖아.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호흡기 달아드릴게요는 더 살게 해드릴게 뭐가 다름. 그게 엄청난 거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호흡기를 달면 내일이 갔다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호흡기를 안 달면 내일이 안 와가지고 내일 모레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 호흡기 달아주면 감사하다고 받아야지. 미쳤다고 호흡기 주는데 안 받아 그거를? 아니야? 나 틀린 말 했어 내가? 이래서 맨날 까이는 건가 내가? 근데 이거 위로 아니야? 기성용 선수를 어쨌든 그럼 FC 서울에 남아 있는데 기성용이 경기를 못 나와. 플랜에 없어서 계속 못 나왔어. 그럼 기성용 선수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필드에서 못 볼 뻔했는데 그래도 기성용 선수를 보게 됐잖아. 내가 사랑하는 기성용을. 그나마 그걸 위안 삼자 이거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선수가 경기 뛰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니까. 헬로 안녕님 그 위로 안 됐나요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일반 사람이면 무슨 말을 해요? 한번 알려줘봐요. 이거 서울 팬을 향한 위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용 선수 메디컬 떨어져서 서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더 나은 위로인가? 아니 뭐가 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로 아니야 이거는? 이거 서울 팬 입장에서 개나이 싼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왔잖아. 돌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알려줘봐요.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잖아. 나 노력한 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뻐막을 했을 때 감독이 내려와서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 되듯이 내가 위로해달라고 해서 위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어. 그래 인정하잖아 거기까지도. 그럼 이제 가르쳐달라고 반대로 어떻게 위로를 했어야 되냐고 내가.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에 남아 마무리하는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지만 아쉽게도 선수가 선택을 존중해서 응원하자. 저게 위로가 되나? 서울에 남아서 마무리하는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겠지만 아쉽게도 선수가 선택을 했으니 존중해서 응원하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잖아. 내가 지금 한 111분 동안 그 얘기 했는데 뭐야. 내가 112분 동안 그 얘기 했어. 에이씨, 나 위로 안 해. 에이씨, 위로 안 해. 씨. 각자 위로하면서 사는 거야. 인생은 원래 남한테 위로를 바라지 마.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인생은 본인이 넘어지면 본인이 일어나야지 옆에서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이겨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럼 기성용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서울 팬들을 위로 차원으로. 와 이거 어렵다. 기성용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성용이 형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용심히 준비해서 FC 서울과의 경기 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서울 팬을 위한 거야? 기성용 선수가 열심히 준비해서 FC 서울 상대를 이기면 이게 서울 팬이 좋은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기성용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포항이랑 하는데 포항을 상대 서울이랑 하는데 포항이 잘해가지고 이기면 기성용이 잘해서 포항이 이기면 이게 서울을 위한 건가? 난 진짜 이게 근데 나는 이 이적 사가를 보면서 결국 개이득 본 건 포항 아닌가? 기성용 선수를 6개월 동안 보다 낮은 연봉으로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 그리고 써봤는데 자기들 팀 축구에 맞으면 기성용을 조금 싼 가격에 계약을 해서 다음 시즌에도 기성용을 포함해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답정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단은 할 수 있는 말에 한계가 있고 팬분들이 막 원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해줘. 그건 말이 안 되지. 기성용 선수 이적으로 많은 슬픔을 느끼신 팬분들, 내일부터는 조금 더 길을 걷다 러브버그도 덜 만나시고 모기도 덜 물리시고 지나가는 곳들이 덥기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시길 바라겠고, 만나시는 또 분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날쌘 위로였던 것 같아요. 러브버그도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호우 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